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중국 관광객 입국 차단.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3년 전과는 정반대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실효적 측면을 고려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상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네, 3년 전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 과오를 되풀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에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 이현정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때 우한 지역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네, 최초로 그때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일단 중국인들에 대한 일시적인 이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이제 후베이성 출신들만 일단 통제라는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우려해서 당시 정부가 일정 후베이성에 있는 출신 분들만 이제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뭐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정부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중국 당국이 제대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밀라노에서 중국에서 밀라노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중국인들 중에서 절반이 이 감염됐다는 게 밝혀졌고, 네. 지금 중국에 근무하는 우리 그 대사관 직원들 62%가 다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거의 아마 한 8억 명 이상은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변이가 자꾸 된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중국이 여러 가지 거치면서 아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우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일단 2월까지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출입 금지 조치, 즉 2차례에 걸쳐서 PCR 검사를 받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고, 그다음 네. 비자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추가적인 지금 항공편 증원도 모두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해서 일단 전 세계의 어떤 조치보다는 우리가 가까운 데 있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 일단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각한데, 또 외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홍콩의 성도일보에서는 중국 전국적으로 최소 60% 인구가 감염됐다고 할 때 이미 8억 명 이상이 감염된 것 같다. 방금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우한 인구 1,300만 명 중에 90%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고, 또 이후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박성규 의원님, 그렇다면 중국 내 확산이 다시 또 세계로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지금 이미 그렇게 시작됐다고 봅니다. 제가 CNN을 이 방송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는 채로 이렇게 외국에 가는데, 밀라노 얘기 아까 이현종 의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한 우회를
차단할 방법은 지금 허점이 좀 있어요. 사실 이 홍콩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카오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있을 텐데 기왕에 하려면은 이 구멍까지도 좀 메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막을 수는 없다. 쿼런틴, 그러니까 격리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발생의 이 확산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어디 균열이나 샌데는 없나 이걸 찾아서 빨리 막아야 되는 거고 중국산 백신을 지금 전 세계가 좀 불신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3차 맞으신 분, 4차 맞으신 분 많은 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이미 그런 2년 이상 겪었기 때문에 내성은 있지만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단기 비자 문제는 막았다고 하지만 상업용 목적이라든가 중국인 정말 많습니다. 네. 뭐 대림동도 그렇고 이 안산 일대 뭐 우리 이미 이웃에 많이 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대림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또 우리 또 중국인들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지방선거 네. 유권자도 한 10만 명 된다고 하고 우리가 네. 우리 문제처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빈 곳 또 지금 정부 당국이 좀 촘촘히 막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외신 보도 수치는요,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 또 중국에서 현재 집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산치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도 해제합니다. 또 중국인들의 해외 입출국이 한층 자유로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방역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입국 전후에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입국 전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지 되고요. 입국 후에 1일 이내 PCR 검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운항 항공편도 축소를 하고요. 중국발 단기 여행을 제한하는 비자 조치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무 목적 등이 아닌 단기 비자 발급이 다음 달 31일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은 사실상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경제나 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산업에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 네.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예. 나라보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게 되면 뭐 상인들이라든지 또 관광객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너무 확산세가 지금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 부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코로나의 또 재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부분의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국과의 어떤 뭐 상업용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예컨대 완전 봉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지난 정부도 안전 봉쇄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보다 더 강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들어와서 며칠 동안 격리까지 했어요, 그때는. 네.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업계 일하시는 분들의 피해도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박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갖다가 하셨는데 예. 제 생각에 그 정도 추적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그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대응할 만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좀 엄격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치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은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탑승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도 1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지난 28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입국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EU 안에서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국가별로 관광 사업을 지키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입국 규제와 여행자 방역 강화,
어떤 대책이 더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예전같이 그렇게 강하게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어떤 오미크론 정도만 괜찮지만 이게 네. 지금 변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 방역이 풀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유럽에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만 딱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지금 면제를 아마 이 설날 이후에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돼야지만이 우리도 하지. 제가 말씀드린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분들이 많은 해외로 가시기 때문에 이또 보복 지금 여행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막아놔서 중국 여행객들이 지금 각국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비자 발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기약 구매와 또 중국 배송 관련 문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취재가 있는데요. 보면요, 감기약을 600만 원어치 싹쓸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사들이 이 해열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그리고 이게 재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 사재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규정이 있으니까 막을 수는 있는데 코로나 네. 초기에 이제 마스크 관련해가지고도 예. 그런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스크보다도 감기약이나 이런 해열제 같은 것들이 제때 그 복용하지 않으면은 증상이 악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봉이 김선달처럼 사재기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는 막아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 가정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정도는 상비약으로 어느 정도는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또다시 확산되지 않게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